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아이폰 17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미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많은 분들이 이미 다뤄서 저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아이폰 유저고 이 동네에서 발표했고 이 동네 아이폰이랍니다. 애플 본사도 있고, 그래서 저만의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처지니까요. 전에 제가 픽셀 폰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니까 AI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급으로 하드웨어를 챙겨줬습니다. 애플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더 다루게 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에어라든지 새롭게 나온 프로나 프로맥스에 관심이 많은데 기본형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에어에서 우려했던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예상대로 C1X 모뎀, 그전엔 C1이었죠. 16E에서. 그러니까 애플이 참 자체 이 칩 설계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서 또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모뎀을 벌써 발전시켜서 전력 효율을 더 상승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배터리 타임을 얻어낸 데다가 여태까지 만든 아이폰 중에 제일 얇죠. 거기다가 256GB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애플이라면 이걸 128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스타팅을 256으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기본형조차도요. 그리고 가격을 기본형도 동결했고 에어도 나쁘지 않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나 프로맥스보단 싸죠. 거기다가 원래 프로 버전 아래에서는 디스플레이를 항상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60Hz로 그냥 묶어놨지 120Hz를 안 줬잖아요. 근데 120Hz를 준 데다가 위에 프로 모델하고 디스플레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루머에선. 그래서 60에서 120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1Hz까지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어렵게. 근데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넣어주고 그냥 디스플레이는 다 똑같이. 절대로 애플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루머가 많은데 루머가 그건 틀렸죠. 급을 안 나눴습니다. 다 깔아줬고 가격을 동결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형도 가격을 보면은 이 256부터 시작하는 걸 치면은 가격이 몇십 불 내려갔습니다. 자기들이 AI가 약하다라는 거를 인증한 꼴이기도 한데 나쁘게 보면, 근데 좋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벌써 저 같은 사람도 픽셀이라든지 삼성폰으로 넘어갈 조짐이 보이니까 역시 참 기업이 훨씬 더 선제적으로 소비자의 니드를 많이 이렇게 캐치해서 반영한다라는 게 여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기업도 틀릴 때가 있지만 개인이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역시 기업이 훨씬 더 그거에 선제적으로 이번엔 안 될 것 같다. 이번 잘 챙겨줘야지. 안 그랬다 다 도망가겠다라는 거를 여실히 느끼는 하드웨어 스펙이었습니다. 진짜 잘 만든 하드웨어적으로는 AI가 저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넘어가려고 보니까 역시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생태계에 묶인 게 너무 많고 옛날과 달리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사정이 있는데 여튼 이 IT 팀에 가서 제 폰을 새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재수 없으면 이틀 이렇게 날아가는 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완전 풀 카피해서 폰을 이제 넘겨가는 게 아니라 좀 등록해야 될 여러 절차들이 있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폰을 바꾸는 게. 그 시간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돈도 사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애플도 지금 가격을 그러니까 사실상 할인한 거고 올리질 않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 모시고 그냥 좀 괜찮은, 한국에서는 저렴한, 저는 미국산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가서 예, 한 40달러가 나왔는데 그렇게 막 미쉐린 받는 정도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밥을 괜찮은 데 가서 부모님 모시고 밥을 한 2번 안 먹으면 그냥 폰이 떨어지는, 뭐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은 한 번만 밥을 안 먹어도 그냥 프로급의 폰이 떨어지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문제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 많고, 폰 가격을 그동안 그렇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동안 제 포인트는 이거를 이렇게 폰을 묶어놨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그래서 저는 결국 기본형도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줬고, A19의 퍼포먼스도 장난이 아니고 여전히 TSMC의 최선단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팔릴 것 같다. 혁신은 없고 매번 몇 년째, 한 5년째 그런 얘기를 듣지만 진짜 잘 팔릴 것 같다라는 게 교훈입니다. 그리고 제가 픽셀이라든지 삼성폰의 리셀 밸류를 보면 아직 이제 폴드 7은 논하기가 좀 어렵고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25 울트라라든지 24 울트라만 보더라도 갤럭시의 역시 리셀 밸류는 그 이상하게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픽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폰들을 트레이딩 밸류를 측정해 보면은 참, 그러니까 삼성이나 픽셀 폰으로 넘어가면 아이폰을 너무 과하게 쳐주고, 아이폰은 이제 그냥 시장가로 쳐주는데 3년을 쓰더라도 14 프로 맥스가 400불 이상을 그냥 트레이딩으로, 그리고 팔면은 450에서 뭐 용량 더 큰 거는 500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참, 이 생태계라는 게 더 저도 아직까지는 AI가 판도를 바꿀 것 같긴 한데, 그 리셀 밸류에 있어서 픽셀폰은 2년만 지나면 뭐 여기서 애플에서 받아주는 트레이딩 밸류는 100불대인데다가 저희 와이프가 쓰고 있는 S23 울트라는 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이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후려치던데, 참 미국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와이프는 삼성폰을 계속 쓰니까요. 울트라만 쓰니까 노트를 쓰고, 노트 유저였어, 기존. 옆에서 바꾸려고 하다가 보더라도 아까 말한 생태계도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설정 및 개인적 사정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문제가 최근에 와이프의 그런 삼성페이를 보면은 가끔 가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벗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저 케이스를 그래서 몇 번 바꿨는데,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안드로이드는 옆에서 보면은 평소에는 잘 되는데 여전히 한 2년쯤 지나게 되면, 요즘은 좀 그래도 그게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조금씩 뭔가 에러가, 그러니까 계속 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열에 한 번꼴로 뭔가가 이 문제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야 당연히 이 안드로이드 환경이 좋고 삼성페이의 엄청난 이 환경?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 득세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옆에 와이프를 보니까 애플페이가 안 깔린 데가 없기 때문에 애플페이는 에러가 난 적이 아무래도 이게 폰이 훨씬 더 점유율이 높고 많이 팔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클로즈 인바이러먼트잖아요. 완전히 이제 닫힌 생태계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떤 에러라든지 퍼포먼스적이니까 하라는 일을 똑바로 하고, 안드로이드는 기능은 많지만 약간 부족한 그게 여전히 계속되는 것도 살짝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맥스에 있어서 역대급 배터리를 때려 넣은 것 같습니다. 39시간?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실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테스트한 걸 봐야 될 텐데, 아마 역대급 배터리 시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미 스펙상 장난이 아닌데, 이건 애플 기준이니까 100% 믿기는 어려우니까요. 거기다가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20분 안에 50%가 차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 프린트, 이게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저는 이런 것들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잘 보면은 40W 이제 고속 충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60W 맥스에 40W 다이나믹 파워 어댑터라, 그러니까 아마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40W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안드로이드 폰과 비슷하게 혹은 조금 더 빠르게 20분에
50%가 충전한다라는 거는 급할 때 그냥 살짝 꽂아놔도 이제는 애플도 정말 빨리빨리. 근데 이건 프로 맥스에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크기 때문에 아무리 알루미늄 모노바디를 택했다 하더라도 발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분들이 워낙 잘 설명해 줬고, 예, 그다지 그렇게 큰 혁신은 보이지 않으나, 다시 한번 기본형이 이제 장난이 아니고, 그간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는데, 가격이, 이게 저도, 예,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예, 저도 이런 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은 오가는 돈들이, 물가는 날이 갈수록 오르고, 그래도 아이폰 가격은 이렇게 돼서, 결론은 다시 한번 역대급으로 무진장 잘 팔릴 것 같다. 기본형이 특히나 혹은 역대급으로 가볍고 가장 얇게 만든, 지금까지 만든 모든 아이폰 중에서 제일 얇은 에어도 선방하지 않을까. 자, 다음은 테슬라의 1 트릴리언 달러 어워드. 그러니까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입니다. 뭐 이것도 이미 뭐 나온 지 한 4일? 5일 됐으니까요.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한 5일쯤 됐겠네요. 6일, 일주일 가까이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는데, 저만의 시각을 좀 더 덧붙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의 패키지와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초장부터 남들이 하지 않았던 계속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와 다시 테슬라는 한 몸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것 때문이라도 본인도 이건 뭐 이사회랑 합의해서 한 거니까 정말 열심히 테슬라를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지 않을까. 일단 보상 패키지는 한 시가총액을 8.5배로 올려야 됩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주가를 8.5배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한 10년 안에, 7년, 10년 안에. 근데 그것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서스테인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냥 뭐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 기업 가치를 거기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향후 예, 기업 가치가 8, 9배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오퍼레이셔널 마일스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대 차를 뿌려야 되고 1,000만 대의 페이드 FSD를 유저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옵티머스는 100만 대가 생산이 돼야 되고요. 로보택시 역시 100만 대를 뿌려야 됩니다. 에비타 기준으로 400 빌리언 달러고 이것도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가를 8.5배 올리고 지금 생산량,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데 지금 2천만 대. 이것도 그쵸. 전기차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 점점 올라오는 상황에서 특히나 많은 안티들이 FSD 그거 별로 안 쓴다는데 그걸 1,000만 명이 쓰게 해야 되고 지금 로보택시는 100만 대. 근데 일론 머스크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 정말 unrealistic한 골인데 그래도 본인은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 좋진 않은데 여전히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를 응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뭐 이걸로 인해서 버는 돈은 뭐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뭐 돈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지분율이 아마 25%에서 잘하면 32%까지 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강력히 원하는 지분이 확 뛴다라는 점. 그리고 첫 번째 트렌치는 일단 시가총액을 2배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half trillion 달러, 500 billion 달러씩 올려야 되는데 트릴리언 달러가 1,400조 원입니다. 하나로 현재. 미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초천재가 거의 불사지를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오퍼레이션 마일스톤도 모든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압살할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겠나. 물론 100%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시대에 가장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리더십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여전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전에도 사실은
꼴이 어마무시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요. 그 델러웨어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델러웨어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55 빌리언 달러에,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뭐 한 80조 원의 스탁 옵션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중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영상에 보면은 이런 트렌치가 있었어요. 예, 이런 트렌치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다 일찍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받는 보상이었어요, 사실 이게. 근데 보상을 못 받았죠, 소송이 걸려서. 그러니까 미치고 폴짝 뛸 일이겠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래서 델라웨어 법원도 일론 머스크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달성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도 브레이크, 토도 안 달았어요. 단지 이게 집행되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참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미치고 폴짝 뛸 일이시죠.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꼴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당겨서 달성해서 그만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자기의 어떤 인센티브가 날라갔으니, 예, 그때 이제 이 사회가 완전히 일론 머스크 산하에 완전히 이제 컨트롤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절차상 문제로 이제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죠. 이렇게 뛰어난 CEO를 뭐 거의 공짜로 부린 거나 그 기간 동안은 다름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그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냐? 이거는 2018년에 했던 그 트렌치에 대한 보상이지 이미 그 전에 지분이 한 20%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회사를 몸바쳐 죽어라 잘 되게 해서 그 20%의 주식이 폭등을 하는 바람 지금 한 13%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트위터 사느라고 왕창 팔아버려가지고 그거 안 팔았으면은 더 올랐겠지만 어쨌든 더 큰 그림을 보신 거니까요. XAI까지 봤으니까 뭐 그렇게 나빴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지. 이거는 하나도 못 받고 본인만 죽어라 일한 겁니다. 이분은 월급도 안 받아요. 온리 주식 옵션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받겠네요. 그 캘리포니아 지금도 텍사스에서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기 미니멈 웨이지는 받아야 된다고 해서 4만 몇천 불인가는 받을 겁니다. 근데 텍사스로 갔으니까 그것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기본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는 받으실지. 어쨌든 이 정도 부자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주식 보상만 받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날려버린 거죠. 예. 이거 다시 항소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이 좋은 CEO를 공짜로 부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냐? 가능성이 낮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이사진이 그쵸 이렇게 한번 된통 당했으니까 일단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고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이런 가능성이 더 떨어지게 되고 이미 주주들의 어프로벌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 퍼포먼스 링키지라든지 이런 거를 더 구체화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보드 어프로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더 보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터질 확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그래요. 약간 그런 심리도 저는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런 보상 패키지가 사실 그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걸 달성해낸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진짜 와 대단한데 다들 그게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일론 머스크를 다 이제 약간 미친 사람 같이 취급을 했죠. 근데 이제 달성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런 문제들이 다 터진 건데, 더군다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겹치면서 이게 다 꼬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철저히 그거를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한 1,400조 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저도 미리 얘기를 해야죠. 제 주식을 한 8배, 9배를 이제 불려줄 건데, 그러면 나 한 이 정도 가져가도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 방송을 이제 마일스톤으로 이제 저장을 해놔야죠. 다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 거니까. 그럼에도, 예, 이런 일이 안 생기란 법은 없습니다. 참 미국은 이런 견제가 참, 예, 소송으로 참 견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그래도 이런 일이 또 터질 확률은 예, 매우 낮다. 이번에는 미리 이렇게 해놨다. 근데 이번에는 예,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꼴이 이게 야, 그쵸? 뭐 당연히 응원하는데 역시 굉장히 챌린징한 꼴이다. 이 오퍼레이셔널 마일스톤이 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이 주가를 한 8, 9배 올린다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 나스닥이 올라간 걸 보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찌 보면 이건 달성할 수도, 근데 뭐 요즘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워낙 미국장이 핫하다 보니까 부러움도 있으셔서 그런지, 뭐 미국 망하라 소리도 많이 있고, 뭐 실제로 미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니까요.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파랑새는 없습니다. 어딘가는 다 문제가 있죠. 저도 미국의 위험 요소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이 계속 그렇게 오른다는 보장은 예, 없죠. 없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렇죠. 미래를 보면은 이게 되게 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과학 기술에 있어서 주변 나라, 전 테크의 시대고 뭐 저 역시 그런 분야에 있고 그래서 워낙 거기에 바이어스돼 있는 걸 감안해 주십시오. 근데 주변 나라를 들어보더라도 미국만큼 하는 나라가 연구 개발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그쵸 제조업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뭐 워낙 막강하고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예, 있지 않을까 챌린징해 보이지만 그래서 예, 응원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